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퇴근을 오늘 조금 일찍 했더니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를 켜게 됐어요. 유튜브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유튜브가 재밌다기보다는 편집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영상 편집이라는 게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잘라가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스무스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물론 제 얼굴과 목소리를 듣는 건 되게 곤혹스럽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긴 해요. 오늘은 2주 전쯤에 제가 썼던 기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기사 쓰고 나서 주호영 의원씨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뭐 소송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만 뭐 소송한다고 뭐 소송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떡하겠어, 내가 소송 안 할 테니까 뭐 기사 지우라 뭐 이런 뜻인데 그걸 제가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 재밌겠네요. 윤미향 남편도 저를 소송하고 있고, 그리고 뭐 누구도 다 소송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소송한다고 하면 되게 재밌어지잖아요, 상황이. 그 기사가 뭐였냐면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친이계가 김종인 비대위에 반기를 드는 낌새가 보인다라는 기사였어요. 정강정책을 손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사선 연임 금지라는 그 정책을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은 이제 하지 마라,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연아 전 의원이랑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꺾었죠, 김연아 전 의원을. 그래서 이번 정강정책 변경에는 사선 연임 금지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성격 자체가 싸움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위압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렇게 파열음이 났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한번 얘기했더니. 근데 그분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뭐 당의 이름에 보수가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씹고 있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보수랑 상관이 있어요? 난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아마 전두환을 되게 미셨던 분이고 어머니가 오거돈을 되게 많이 밀었던 분이고 형은 안철수였나? 뭐 하여튼 집안 전체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약간 그런 집안인데 장제원 의원이 보수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계속 비대위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안철수가 만났다. 그 만남을 연결해준 사람이 원로 언론인들 그리고 몇몇 할아버지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랑 안철수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온 이야기 중에 저한테 들려온 이야기를 콕 집어서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안철수, 장제원 이렇게 나오죠. 이 셋의 공통점이 뭔가요? 친이계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대표는 MB 아바타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맨날 이랬었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안철수의 숨은 복심이 이태규 의원인데 이태규 의원이 대표적인 친이계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면 친이계가 지금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와 선을 조금 긋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친이계가 슬쩍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박이 이때까지 선거 4번 다 말아먹었는데 이제 친이계가 나서면 조금 되지 않을까. 최근 장제원 의원이 계속 올린 글을 잘 읽어보면 안철수는 대선 후보급이다, 그리고 안철수를 계속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안철수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그럼 요 셋이 지금 무언가 권력을 잡으려고 열심히 움직인다는 걸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떨어질 퀘스트가 뭐냐?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되게 강력하게 노리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친이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에요. 최근에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누가 서울시장을 준비하나 이런 소식을 계속 접하는데요. 김선동 전 의원도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비대위를 지금 잘 챙겨야 될 시점에 서울시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낸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 같기는 해요. 김선동 의원 주변 평판을 들어보면 위험 감수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평판부터 관리를 해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준비를 한다고 하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다시 한번 정치판에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까지 씌워진 프레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동네 할아버지들한테는 인기가 많겠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끈다라는 거는 아마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의원도 서울시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왜냐면 김용태 의원이 소장파라고 분류되거든요. 근데 소장파 특징이 뭐냐면 박근혜 때는 비판의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친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전 의원이 청년들 만나러 다니는 그 자리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덜 떨어진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도 싹 다 모아서 만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분별 능력이 매우 없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 정도가 서울시장을 노리는 사람들로 지금 대략 윤곽이 나왔는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이 가운데에선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서 비치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새 얼굴, 그리고 젊은 사람, 그 경제 전문가,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인물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죠. 조은희 구청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여성 정치인이 서울시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성이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그 프레임에서 아직은 여성 정치인이 다시 한번 이 프레임을 벗고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 얼굴이 누가 나올지 저도 잠옷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누가 서울시장을 준비하느냐,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법조계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추미애 장관한테 물어봤었나 봐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은 무슨,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대요. 꿈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을 나오는 것보다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제가 2주 전에 썼다가 주호영 의원실과 한바탕 싸웠던 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끝냈고요. 또 다른 서울시장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한 번 더 유튜브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가슴 운동하는 날이라서 헬스장 갔다 올게요. 바이.